안녕하세요. 세라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이고요. 제가 드디어 호모데우스를 다 읽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를 정리를 해볼 텐데 전체적으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리버럴들이 말을 하는 그런 믿음들이 21세기가 되면서 사그라들고 있다. 근데 여기서 리버럴 단어 정의가 갸우뚱했었거든요. 사전에 찾아보면 generally support free market, free trade, limited government, individual rights, capitalism, democracy, gender equality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을 리버럴스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책에서 말하는 리버럴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일종의 종교에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소울, 자유의지, 프리윌, 자기 자신이라는 셀프 인디비주얼 이런 거는 없는 거다. 이거는 알고리즘일 뿐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거, 빨간 차를 사기를 원하고 민주당을 지지하기를 원하는 특정한 거를 선망하는 그 이유도 프리윌이 아니라 어떤 케미컬적인 작용에 의한 거다. 라고 계속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되게 재밌는 브레인 experiments 나오거든요. Brain은 composed of two hemispheres connected to each other through a thick neural cable. Each hemisphere controls the opposite side of the body. 간질 환자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스터디가 되었는데 그 환자들이 한 파트의 뇌에 자극이 오면 이게 다른 파트로 전이가 되어서 심각하게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몸을 통제를 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많았다. 20세기 중반에 그 모든 트리트먼트가 실패를 하자 의사들이 나중에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right hemisphere, left hemisphere 그 중간에 있는 그 thick neural cable를 커팅을 합니다. 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뇌과학자들에게 이게 커팅이 된 환자들은 조사를 하기 위한 금광과도 같았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으신 로저 월콧 스페리, 마이클 가사니가. 그래서 이 두 분께서 그 실험을 했는데 어떤 청소년 남자아이에게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이 남자애가 커서 나는 화가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해요. 과학자들은 이 학생의 운회가 하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래블 타일을 올려놓고 종이에 썼습니다.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같은 질문을 운회에게 물어봐요. 이 아이가 타일을 집어들고 이렇게 썼습니다. Automobile race. 되게 크리피하죠? 치킨 클로우를 왼쪽을 가리고 오른쪽 눈에만 보여준 거죠. 그리고 운해에는 설산을 보여줍니다. 중간에 뉴런 케이블이 끊어진 환자라고 했잖아요. PS라는 이름을 가진 환자에게 여러 사진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매치되는 그림을 골라라 라고 하는데 PS가 오른손으로 닭을 골랐어요. 그런데 왼쪽 손이 자꾸만 눈을 치우는 삽을 자꾸 고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자니가가 PS에게 100만 불짜리 질문을 하게 됩니다. Why did you point both to the chicken and to the shovel? 그렇게 하자 PS가 내가 닭발을 봤으니까 닭을 골랐고 이 삽은 닭장을 치워야 되니까 내가 삽을 골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좌뇌는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실험을 가자니가가 계속 해갑니다. 그런 스토리텔러적인 기질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냅니다. 다른 실험에서는요. 그 운해에게 포르노를 보여줘요. 왜 웃죠? 이렇게 묻자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라이트가 웃기게 생겨서요. 기계가 좀 웃기게 생겨서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인간은 합리화를 시키는 동물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냅니다. 유발 하라리가 하는 말이 스플릿 브레인 페이션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이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카네만의 실험을 또 예로 듭니다. 이 실험도 되게 재밌어요. 3-part experiment라 해가지고 short part, long part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 손을 14도의 온도의 물에 1분간 넣는다. 되게 기분 나쁜 경험이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상관없거든요. 손을 1분간 14도의 물에 넣든 말든. 근데 책에서는 일단 되게 좀 너무 차갑고 기분 나쁜 느낌이다. 그걸 1분간 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손을 14도의 온도 차가운 물에 손을 넣고 30초가 더해집니다. 미지근한 물을 살짝 집어넣어요. 이게 그렇게 차지만은 않네 라는 거를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 뭘 할래? 그러면
80% 이상의 사람들이 그 long experience를 고른다는 거죠. 그게 less painful 하다고 기억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우리에게 두 가지 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The experiencing self 그리고 narrating self. 유발 하라리가 말을 하는 게 우리의 경험이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한대. 왜냐면 moment to moment consciousness니까 거기에는 어떤 스토리가 없고 결정을 할 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추억, 이야기, 큰 결정 이런 것들은 우리의 narrating self가 한다는 거죠. 가자니가 의하면 그게 우리 왼쪽 뇌에서 그걸 결정을 한다고 해요. narrating self는 중요한 부분만 골라내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거는 그냥 찬물 60초 땡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되게 차가워서 고통스러웠는데 끝에 온도가 좀 높아졌어. 그 기억이 제일 피크되는 기억이 이거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어. 그래서 세 번째 실험에서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나레이팅을 한 셀프를 따라서 요 실험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 예시를 들어요. 특히 제일 좋은 예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거. 제일 끝에 오는 그 기쁨, 그 환희의 순간, 그게 너무 크게 각인이 된다는 거죠. 대장 내시경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더 아프게 하고 더 길게 해도 제일 끝에 한 몇 초 정도 덜 아프게 해서 결론을 잘 끝내버리면 환자들이 그 방법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전쟁이 합리화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싸울 수 있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병사가 내가 전쟁에서 비록 다리를 잃었지만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식으로 나레이팅 셀프가 그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좋게 기억하고 좋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장치가 우리 왼쪽 뇌에 있다는 거죠. 사람을 설득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잃게 해야 그 나레이팅의 효과가 더 커진다, 이런 말도 합니다. 21세기에 와서는 경제나 전쟁에 대해서 인간이 가진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그 전에 전쟁을 할 때는 인간이 필요했잖아요. 지금 21세기에서는 전쟁에 굳이 사람이 필요 없거든요. AI들이, 기계들이 다 하니까요. 2010년 5월 6일에 벌어졌던 다우존스가 1000포인트 떨어지고 $1 트릴리언 와이프드 아웃되고 막 난리가 났대요. 슈퍼컴퓨터가 굉장히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전문가들이 이를 밝히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했지만 아직도 왜 그때 5분간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떤 미국 트레이더들은 로우수스를 하고 알고리즘을 상대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일단 인간이 완전 소외가 됐죠. 여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Organisms are algorithm. 그러면서 오르가니즘이 알고리즘이다 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휴먼에게 인디비주얼리티가 없다는 말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 반론들이 있잖아요. 기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적인 일밖에 할 수 없고 인간은 창의적이고,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 알고리즘이 조금 더 세분화되면서 점점 거기에 더 가까워진다고 말을 합니다. 알고리즘이 계속 발달하고 있다. 알고리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많이 알고 있다. 유발 하라리가 게이지 않습니까? 비디오나 아니면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나 자신도 나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20대가 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만약에 알고리즘이 자기를 체크를 했다면 내가 나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기 이전에 이미 알고리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치를 갔어요. 바닷가를 갔는데 내 눈동자가 어디에 더 길게 머무르는지, 내가 여자를 바라봤을 때 내 심장 박동이 어떻게 되는지, 내 시선이 벗은 남자에게 갔는지 아니면 비키니를 입은 여자에게 더 갔는지, 그런 거를 알고리즘이 트랙을 했다면 본인이 게이라는 거를 이미 알 수 있었겠죠. 뭐 그 예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페이스북에서 뭐 몇 번의 라이크, 클릭 숫자만 알면 내 배우자가 나를 아는 것만큼 알고리즘이 나를 안다. 몇 번 이상의 클릭 개수만 확인하면 내 부모님이 나에 대해 아는 것만큼 알고리즘이 안다. 코타나 얘기는 제가 저번 비디오에서 했죠. 웨이즈 서비스라고 미국에서 그 앱이 있어요. 여기에 트래픽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라고 웨이즈가 알려주거든요. 나중에 그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웨이즈가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요 돌아가는 길에 차가 이미 빽빽하게 있어요. 그렇다면 웨이즈 자체가 더 스마트하게 바뀌면 나머지 50%는 다른 길로 인도를 해야 트래픽을 이렇게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까지 발전을 할 거라고 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직선을 알려주고 누구에게 이 산길을 알려주느냐, 그거가 또 문제라는 거죠. 더 최신 버전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길을 알려주고, 좀 약간 올더 버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산길로 가라고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킨들 어느 부분까지 읽고 사람들이 이 책을까지 읽지 않고 그만뒀는지, 어느 부분을 사람들이 2번, 3번 더 다시 읽었는지를 데이터가 이미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킨들이 우리의 정보들을 다 수집한다. 포스트 리버럴 월드가 곧 도래한다. 나중에는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 사람 사이에 바이올로지컬한 개입이 생길 거라고 해요. 지금은 부자들도 영화를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을 소비를 하죠.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포스트 리버럴 월드에서는 가난함과 부자가 아예 서로 접근 자체가 그 다른 종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나랑 레벨 자체가, 피지컬 레벨 자체가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뭐 영화나 소설을 볼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무서운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리버럴리즘이 곧 무너진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시의 인간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았을 것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 그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어떤 케미컬이 몸에서 분비물이 나올 것이고, 그 분비물의 냄새를 맡고 이 사람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네. 냄새로 통해서 옆 사람의 냄새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겁을 먹었는지 행복한지 슬픈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해요. 원시의 사람들이 산에 가서 버섯을 채집할 때 그 온갖 다른 종류의 나무들의 냄새를 맡고 숲속을 탐험을 하면서 버섯을 한 입 깨물었을 때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 맛과 향과 그 강한 냄새, 모든 것을 다 향유하면서 그 버섯을 먹었을 거란 말이죠. 냄새를 맡는 능력이 탁월한 게 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서 그 능력이 퇴화했다 이거죠. 그리고 또 꿈을 꾸는 거, 잠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신경을 안 쓰게 되고 꿈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그러면서 꿈을 꾸고 그것과 우리 현실 세계 그리고 내 무의식과 연결시키는 그런 능력 자체도 또 많이 퇴화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US Army's Attention Helmet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빠른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고 대신에 남을 보듬어주고 엠파시를 느끼는 그런 능력을 퇴화시킨다 그거죠. 대신에 그 헬멧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의 고민들을 없애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는 거죠. 전쟁에 나갔을 때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빨리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내 앞에 있는 일들을 빨리빨리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어텐션 헬멧이 도움을 주지만, 여러 심리학자들이 말을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누군가가 옆에서 들어주고 내 아픔을 그냥 같이 느껴주고 하는 그 공감 능력을 더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이 공감 능력도 앞으로는 없어져 퇴화되어 버릴 능력일지도 모른다. 그런 또 무서운 말을 합니다. 말을 타다가 차를 발명했잖아요. 살아있는 그 말을 업그레이드 한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을, 차라는 것을, 자동차라는 것을 발명을 해서 그게 우리의 이동 수단이 되었단 말이죠. 인간들도 예외는 아니다. 인간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를 더 낫게 만드는 게 아니라 AI로 그냥 대체가 되어버리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이 끝나요. 되게 우울하죠. 책을 다 읽고 나서 다 읽었다, 되게 막 엄청 기뻐하다가 결론이 너무 씁쓸해서 저의 정신건강에는 좀 많이 좋지 않았던,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이런 책을 읽지 않기를 추천드리지만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은 읽으시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호모데우스 마지막 리뷰를 했고요. 지금 Dying of Whiteness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엄청 재밌는 책이에요.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